올해 모집을 했는데요. 구매 같은 경우 저희 KT를 선정한 기업들이 이제 300개 기업이 신청해 주셔갖고 저희도 굉장히 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 바우처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요. 1차에 저희 사업이 여기에 있는 기업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라든지 사업의 성과가 꼭 있기를 저희도 반드시 바라고 있고요. 그 결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1차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 바우처 관련돼서 구매 바우처가 있고요. 가공 바우처가 있습니다. 가공은 일반 가공, AI 가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뭐 받으신 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각 분야별로 또 상세 설명을 또 드리는 저희 실무자 레벨에서 드리는 시간을 또 2부로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뭐 이거 다 아시겠죠? 아시는데 이런 정부가 1차 사업에 데이터 구매, 일반 가공, AI 가공 있는데 데이터 구매는 1000개고 일반 가공 400개, AI 가공 240개를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구매 데이터 관련돼서는 어떤 데이터인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그 기존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데이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오셨는데요. 도대체 KT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페이지로 좀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연결할게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KT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국인의 정보는 1800만 고객에 대한 내국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한 35%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땅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내국인의 정보를 갖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600만 외국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로밍을 통해서 잡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1년에 연간 1,500만 명이 옵니다. 한국에. 그 중에 600만의 데이터를 갖고 이 유동인구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신 데이터의 원천의 가입자 수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또 관광 데이터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이제 관광지 정보하고 이 유동인구 정보가 융합이 돼서 제공해 드릴 건데요. 관광지 정보에는 전국의 관광지 17,000개, 축제는 1,20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상권은 우리나라의 상업용 건물이 전체 130만 개의 상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건물에 있는 사업체 DB가 540만 개 사업체 DB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 DB가 KT가 왜 이 사업체 DB에 대해서 굉장히 업데이트된 현행화된 데이터를 왜 갖고 있느냐? 뭐냐면 저희 사업체가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가맹점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내가 주소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실 때 카드사에 가서 가맹점 전화해서 내가 가맹점 이전됐으니까 그 주소 이전 신고할게요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KT한테는 그걸 합니다. 왜 하냐면 뭐 아시겠죠? 인터넷 전화 이전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현행화되고 업데이트된 사업자 DB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체 DB를.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만든 거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네요. 저희가 이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참고로 보시면 이 가입자를 아까 이제 내국인, 외국인하고 저희가 보유한 가입자에 그러면 가입자의 유동이고 움직이는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평균 한 가입자, 저희 가입자당 5분 단위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 표는 연령대별로 통계청에서 제공한 우리나라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입니다. 이게 인구의 대인도가 파란색이고요. 저희 KT의 아까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든 데이터와 보시면은 저희 순수한 데이터만 갖고 KT의 계약 인구입니다. 순수에 비교해 보시면은 코릴레이션 0.96으로 거의 연령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주재 인구, 상주 인구, 유동 인구, 보행 인구, 관광 인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개인정보입니다. 이 저희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유용한 데이터를 뽑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가이던스, 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현재의 저희 체계는 저희 분석가들조차 개인정보를 암호화되고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갖고 그걸 갖고 단지 성연령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생활인구가 있고요. 생활인구라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유동인구와 생활인구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특정 시간의 데이터냐 시각의 데이터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시라고 오늘은 지금 3시 좀 넘었잖아요. 3시 전과 현재 여기 있던 사람이 몇 명이냐 라게 이 데이터가 생활인구입니다. 근데 유동인구라는 데이터는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여기에 왔다 간 사람이 몇 명이냐가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어떤 유니크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1시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강남역 한복판에 사람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기지국 커버리지를 벗어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는 그 움직이는 횟수만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활인구는 그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특정 시간에 사진을 찍듯이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절대수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데이터는 목적이 달라요. 쓰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검증 작업을 거쳐갖고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통계청, 서울시 이런 데와 같이 해갖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만들었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생활인구 데이터의 예시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제공합니다. 생활인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산시를 예를 들면 안산시에 2009년 1월부터 5개월 동안에 안산시 거주자가 어디로 갔느냐, 어디를 나갔느냐 보면 1위가 시흥시다. 어디 몇만이 나왔냐.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내국인도 장기 체류 외국인이 있고요. 단기 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장기 체류라는 거는 내가 이제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장기 체류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로밍으로 했을 때 15일 이내에 머물다가 한국에 왔다가 나가면 단기 체류. 15일 이상 머물고 계속 있으면 장기 체류,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안산시에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 왔어.
데이터가 오른쪽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관광인구 데이터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샘플링을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관광지에 실제로 온 사람을 저희가 카운팅을 합니다. 근데 이 온 사람 중에 관광인 사람도 있고 이 관광지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런 로직에 의해서 관광 목적인 거와 아닌 거를 분리해서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만을 순수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건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권 데이터를 구매하신 분들은 상권에 저희가 특허를 내 갖고 갖고 있는 이 KT만이 갖고 있는 상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런 데이터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 상권 블록별 인구라는 것은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인구는 이미 어떤 지역을 블록으로 쪼개고 이 지역에 강남역이다 하면 강남역에 A 블록, B 블록, C 블록으로 나누고 C 블록은 어떻다 이런 게 이제 왼쪽의 상권이었다면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는 그 상권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을 딱 찍었을 때 이 건물에 온 사람이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걸 저희 용어로 배우지 인구라고 정의해서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적인 내역을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그 데이터 여러분들이 받으신 데이터가 실제로 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해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 저 데이터 샘플링 쪽으로 바로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데이터 바우처 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것들이 이게 데이터만 들여서 될까? 이 분석가가 아니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엑셀을 좀 다루거나 이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는 기업한테는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저희가 그래서 포탈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을 부가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셔도 그 포탈에서 화면을 통해서 클릭으로 이 분석을 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저 화면 이 마우스 안 움직이죠? 네. 네. 먼저 이제 상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항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권 데이터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이 왼쪽에 갖는 건물별 사업체 정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배우지에 대한 상세 정보, 배우지 안에 그 주거 인구, 직장 인구, 유동 인구, 주재 인구, 보혜 인구, 상주 인구 이런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아마 받으셨거나 이미 받을 예정일 겁니다.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 포맷 자체가. 얘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보시면 저 상세적인 거는 저게 이제 제가 설명이 끝나고 각 부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스에서 개별적으로 꼭 설명을 듣고 가십시오. 이 데이터를 받았는데 내가 파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면은 이 데이터 바우처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미 예측하듯이 월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을 한번 따라가서 보시면 2019년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오복성이라는 사업체 정보가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중식이고, 그 다음에 주소 정보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윤하대리 웨슬 A01이고 한시 그러니까 여기 A1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A11이 밑에 중식 사업체 수는 2개다. 보시면 여기 2개죠. A11이 2개고 예를 들어서 저기 피플 카운트 하는데 이 건물의 총 사업체 수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식이 4개, 2개고 기타 여기 이제 쭉 옆으로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이터를 1차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건물별 사업체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돼 있고요.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동인구는 특정 시간에 몇 명이 특정 장소에 몇 명이 있었냐는데 저희가 최소 단위가 가로 세로 50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제 거리가 있으면요. 지역의 면적에 가로 50m, 세로 50m 이렇게 전국의 영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 나누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 있었냐라는 데이터인데요. 그거를 일별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어서 365일이면 매일매일 하루당 특정 일별로 몇 명이 왔느냐 그리고 그 온 사람의 성이 어떻게 되느냐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기본 데이터고요. 거기에 요일별로도 분류하고 또 온 시간대별로도 분류한 데이터가 유동인구 데이터를 받으실 겁니다. 이거를 교차로에서 만든 게 저희가 프리미엄이라는 유동인구를 받으실 거고요. 이거는 50셀이면서 일별, 성별, 연령대, 시간대별을 다 이 조건을 엔드인 데이터고 이거는 요 조건과 요 조건과 요 조건이 개별이 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생활인구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동별, 일별,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내국인, 외국인, 국적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샘플로 한번 보시면 엑셀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이 셀 아이디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저희가 테이블 정의서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보면 테이블 정의서에 셀 아이디는 셀 번호다. 그래서 고유 식별 번호고요. 여기에 그 XY는 좌표입니다. 위치 정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대를 맞았고 그 다음에 M00은 예를 들어서 M이니까 남성입니다. 남성의 00이니까 10세 미만 이거는 10세에서 14세 15세부터 19세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몇 명 있었냐를 카운팅해갖고 한 명 있었으면 한 명, 두 명 있었으면 두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된 인구의 데이터를 파일로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인구는 이런 식으로 된 그 데이터 파일을 받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테이블 정의서하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값들을 여러분이 이제 엑셀 파일이나 또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DB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하실 수 있게 조건을 걸어서 제공할 겁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요, 크게 그 관광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는데 어떻게 제공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일별, 주별, 요일별, 월별 관광객 수, 성 연령대별 관광객 수, 시간대별, 국적별 외국인, 그 다음에 거주지 기반 유입한 데가 어디 사는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하루 이상 숙박하고 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솔루션도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빅사이트에 관광 관련된 빅사이트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이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가공 기업 같은 경우는요. 가공 계획에 저희한테 의뢰한 가공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미팅하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만들어진 거에 추가로 저희가 KT의 어떤 빅사이트 계정을 별도로 제공할 겁니다.
참고로 이 관광 빅사이트 제공 이 계정은 저희가 지자체에 가장 베이직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누적으로 한 100개 정도 지자체가 계약해서 쓰고 있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파일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건 이제 빅사이트 제공하는 사이트 화면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상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권에 대한 화면이 네. 그리고 빅사이트 관광 솔루션 화면은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실제 관광 담당자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때 그 매뉴얼도 들으시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할 수 있는지 꼭 설명해 드리고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 또 쓰시다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관광을 구매한 데 목적에 맞게끔 혹시 사용하시다가 계속 궁금하시면은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상권 솔루션을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하면서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를 상권 사이트를 별도로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거를 지금 사이트를 개발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 주까지 와서 1차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한 달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 니즈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은 10월 달에 최종 사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이 어떤 메뉴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크게 메뉴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업 현황, GIS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지점 관리 이렇게 대메뉴가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내 영업 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아직 올라가지만 여기에 이제 본인들의 회사의 대표 이미지를 주시면 저희가 여기 아이디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 회사에 내 아이디를 받으시면은 뭐 필요하다면 여기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등록해 드려요. 그래서 뭐 와바다 그럼 와바의 대표 사면을 여기에 나오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도 단위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시를 선택하고 여기서 강남구 뭐 선택하고 대치동 선택하면 이렇게 조회를 하면 와바는 없네요. 그래서 저 이렇게 다른 동을 한번 구 단위까지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영점과 가맹점, 또 필요하다면 제휴점. 그 다음에 출점 후보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맹점이 아닙니다. 현재는. 근데 내가 가맹점으로 생각하는 후보지가 있으면 여기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찍으시면요, 그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출점 후보지로 하겠다라면 출점 후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이제 조회하는 메뉴를 밑에 보시면 좀 더 내려가면 너무 빨리 내려갔다. 천천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등록이 되면 지점 유형별로 실매출액으로 탑 20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매출액은 뭐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하면 이 메뉴가 나올 거고요. 뭐 내가 가맹점에 한 200개가 있는데 그걸 등록이 되면 화면에서 그 다음에 증감률 기준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해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기본적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S 입지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동을 하나 삼성동을 선택하고요. 내가 이제 뭐 치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지도 검색을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베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I 부분은 계속 고도화될 겁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삼성동에 예를 들어서 치킨 업종이 이렇게 찍혀있는 화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업종의 모든 전국의 모든 화면을 보는 거죠. 한번 부산도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동일하게 보시면 그래서 조회하면 이렇게 여기 가락동은 없나 보다. 치킨이 여기 치킨 해야겠네요.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식만 엄청 있네요. 여기는 치킨 꼭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치킨 하나를 건물 하나를 상호를 가락도하면 얘는 특정 건물입니다. 이런 상세 리포트를 누르면 베타 서비스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상세 서비스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A라는 건물에 실제 여기 보시면 설명했는데 도보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이 건물에 오는 전체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배우지 영역이 나올 거고요. 잠깐만요. 요 영역에 보면 여기는 어디 남쪽에서 주로 많이 오고 도보 한계치가 423m라는 기본 정보가 나오고 좀 내려가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여기 보면 이 건물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 배우지 전체 영역이 어떻게 되고 이 건물의 지상 5층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지하 층수 이렇게 나오고요. 건물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근데 건물 내 사업체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있으면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 정보라고 해서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몇 미터다 이 건물에서 그 다음에 도로까지 거리가 몇 미터고 주변에 직객시설이 몇 개 있냐 15개. 직객시설이라는 거 뭐냐면 버스 정류장, 뭐 문화시설, 대학원 이런 건물들이 몇 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 건물 주변 정보가 나오고요. 또 내려가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대가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이런 수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요일별 시간별인데요. 보면은 여기 빨간색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가장 그 유동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색깔이면은 저희 한번 찍으면 토요일이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형태의 점심시간에 높은 형태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유동이 아니라 이제 배우지의 정보입니다. 더 내려가 보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행정동 기준이 있고 배우지 기준이 있고 두 가지로 데이터가 지금 만들어질 건데요. 배우지 행정동 전체 유동인구는 어떤데 이 배우지의 유동인구는 어떻다라는 것을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비교해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더 좀 내려가면 이 배우지에 온 사람이 이 건물에 온 사람이 실제로 어디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여기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순위로. 그러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순위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왔어.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 강남구, 서초구 이런 순위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상세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를 보면 시간대별 유출 시간인데요.
11시에서 14시까지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삼성동, 논현동, 삼성일동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고요. 뭐 14시에서 18시까지 온 사람은 어디로 갔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 데이터는 뭐냐면요. 저희가 아까 그린 게 배우지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지 전체 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이 건물, 이 업종의 평균 영업 기간이 얼마나 되냐 라는 거 보면은 이 배우지의 평균 영업 기간이 지역 평균 대비 살짝 높죠. 이 얘기는 평균보다 오히려 장사 잘 된다는 거잖아요. 폐업이 덜 되고 오랫동안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동종업종의 사업체 종목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한식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에 저희가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동종업체 경쟁자가 얼마 있는지, 내가 출점하려고 하는 거, 입점하려고 하는데 후보지에 대한 이런 정보, 입지 분석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S 분석 메뉴를 닫고 상권 분석의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등록한 가맹점 간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출점 후보지를 등록을 했어요. A 건물로. 이 건물과 기존의 가맹점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4개까지를 동시에 비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4개를 갖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어디다 출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관심 지역이 있으면 그 건물을 4개를 찾았으면 4개를 동시에 찍어갖고 순식간에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걸 하실 때 보통 뭐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앞에 가갖고 이렇게 하루 시간 내서 가서 피플파운티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얼마 오나. 이거를 전국에서 이렇게 화면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이걸 갖고 상권 분석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 매출액이라는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BC카드 또는 KB카드의 그 실제 가맹점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금 비율하고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서 전체 매출, 업종의 평균 전체 매출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고요. 일부 이제 이 중에 가공이나 AI 가공이든 일반 가공하신 분들은 실 가맹점의 실 우리 브랜드의 매출을 추정해 주는 거를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 그 가공 AI 모델링이나 이런 팀하고 협의하고 계속 중간 관계들을 보고 있는데 기존에 주신 실매출의 과거 데이터를 갖고 모델링을 현재 1차 저희가 한번 만들었고요. 그 만든 거 갖고 다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결과는 저희가 1차도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예상 매출액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구매만 하신 고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업종에 여러분 업종의 평균 예상 매출액이 이 데이터에 이제 꽂아서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뉴가 된 거를 저희가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기간이지만 데이터 아이디를 이미 부여해 드려 놨어요. 주말에 저희가 다 작업을 해갖고 여러분 아이디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시면 전국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마음껏 조회해 보시고요. 혹시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그 테스트 계정이다 보니까 좀 접속이 지연이 되거나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해 보시다가 혹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요. 그것들을 반영해서 더 계속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신 거 먼저 드리고 그냥 그 끝나면은 개별적으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 네, 마이크 좀 기지국에 대한 기지국 기준으로 해서 정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수도권 지역은 좀 정확하게 위치 정보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기지국이 갈등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정확도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그 유동인구 소개자료 다시 한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얘기를 하면 기지국 커버리지는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는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50m 단위까지 있고요. 평균 한 100m 정도의 기지국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많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통합품질 목적에 촘촘하게 있습니다. 근데 산골짜기 같은 데 있잖아요. 산 이런 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한 2km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기지국 커버리지 데이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행정동 또는 가장 최소 단위는 50셀이라는 데이터를 드리잖아요. 50셀은 가로 세로 50m인데 그럼 이게 기지국보다 훨씬 작은 거잖아요. 커버리지가. 그러면 어떻게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보통 통신회사마다 자기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어떻게 배분을 하냐면 그 지역 내 50세의 기지국 커버리지가 예를 들면 1km라고요. 반경 뭐 지름이 1km짜리 기지국 커버리지가 있다고 치면 이 안에를 저희가 50m 아까 네모의 블록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만들었다고 분리를 했다고 쳤을 때 여기에 기지국 커버리지 100명 있는 인원을 여기에 할당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노하우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이 지역 자체가 일단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그 다음에 이 50m 안에 어떤 주 건물이나 핫스팟이 뭐가 있느냐 뭐 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지하철역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갖고 그 인구가 여기에 얼마나 배분을 해야 될지 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이 얼마나 그 신뢰성을 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인구 이렇게 하고 만든 데이터를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 저희가 여기를 자 검증하려고 해요. 여기 실제로 여기 기지국 커버리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블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온 사람이 실제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냐면 어린이 대공원인데요. 입구에 센서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그래서 몇 명 왔는지를 카운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저희가 추정한 예를 들어 어린이 대공원에 몇 명 왔어 추정한 데이터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추정해 보면은 요만큼 이게 실제 센서로 측정한 입장객 수고요. 저희가 생활인구라고 만든 데이터하고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패턴은 거의 같은데 딱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갭이. 이걸 봤더니 저희가 검증한 요 영역 안에 여기 영역인데요. 요 영역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이 대공 말고 뭐가 있냐면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어린이 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은 별도 출입구가 있어갖고 이 어린이 대공원의 센서로 측정이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렇게 크게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한 건데 저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임자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자도라는 관광지가 있거든요. 신안에
여기는 기지국이 별로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기서 유료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이게 몇 명 왔는지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저희가 추정한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략 90% 정도 정확도